2026년 2월 2일 베스트픽 국내 경제 뉴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모든 투자자가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아주 거대한 변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워시 쇼크라는 건데요. 자, 이게 대체 우리 자산에 어떤 의미일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자, 오늘 얘기의 핵심이죠. 바로 워시 쇼크. 이건요, 그냥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잠깐 조정받고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이 저금리 시대라는 거대한 판이 아예 통째로 뒤집힌다는 그런 엄청난 신호탄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쇼크가 그냥 예고편이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주식은 물론이고요. 채권, 심지어 이것만큼은 안전하겠지 했던 금 같은 자산에서도 돈이 그냥 쫙쫙 빠져나가고 있대요. 진짜 말 그대로 대탈출, 엑소더스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건 조정 수준이 아니라 본격적인 패닉의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충격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세게 덮친 곳이 어딜까요? 바로 주식시장이죠. 지금부터 그 상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자료를 보니까 뭐 하나 괜찮은 지표가 없어요. 온통 빨간불입니다. 보세요. 코스피가 하루 만에 거의 5%가 폭락하면서 우리가 설마 여기는 안 깨지겠지 했던 심리적 지지선 5천선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장중에 시장 전체 거래를 멈추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됐겠어요? 이건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냥 통제불능의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밖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무서운 건 이게 주식시장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우리가 늘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던 귀금속 시장까지 와르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은 가격이 저렇게 폭락했다는 건 시장의 마지막 믿음, 그 최후의 보루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죠. 우리 시장을 든든하게 받쳐주던 거인들 있잖아요. 바로 이 기술주들. 이 거인들마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모두 중요한 가격대를 힘없이 내줬어요. 이건 정말 투자자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차갑게 식어버리게 만드는 장면이죠. 자, 이 장면은 정말 뭐라고 해야 할까요? 거의 전쟁터입니다. 한쪽에선 외국인하고 기관이 공포에 질려서 5조 원이 넘는 물량을 막 집어 던지는데 다른 한쪽에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다 받아내고 있어요. 그것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원어치를요. 한쪽은 지금이 위기다 하면서 팔고 다른 쪽은 이게 기회다 하면서 사는 이 엄청난 힘겨루기. 과연 누구의 판단이 맞을지 정말 손에 땀을 주게 하네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 경고등이 여기저기서 켜지고 있어요. 환율은 어느새 1,460원을 훌쩍 넘어버렸고 또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해외 ETF는 하루아침에 엄청난 손실을 기록했죠. 그야말로 경제 전반에 걸쳐서 동시다발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경제 상황의 맥을 짚어드리는 저희 분석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융시장 얘기를 해봤는데요. 폭풍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료는 또 다른 태풍의 눈으로 시선을 돌리는데요.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여기는 또 다른 종류의 압박, 그러니까 정부의 아주 강력한 규제라는 압박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살고 있지 않은 집은 팔아라. 이건 그냥 팔면 좋겠다는 권고 수준이 아니죠. 자료에 따르면 이건 다주택자들을 향한 사실상의 전쟁 선포나 다름없고 부동산 시장의 판을 아예 새로 짜겠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말 그대로 압박의 카운트다운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마주한 시간표를 한번 보세요. 당장 5월에 양도세 폭탄을 피할 마지막 기회가 끝나고 6월엔 부동산 정책이 최대 이슈인 선거가 있죠. 그리고 7월엔 보유세가 대폭 오를 거란 예고까지.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마감 시한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럼 세금 폭탄의 핵심은 뭘까요? 자료는 바로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확 올려버리겠다는 건데 이것만 손대도 실제 세금 부담이 무려 30%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정부는 꽉 조이고 금리는 높죠. 이러니까 결국 임대차 시장의 풍경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집주인들 입장에선 세금 내고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익숙했던 전세는 점점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를 월세가 빠르게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주식과 부동산 양쪽에서 동시에 위기가 닥쳐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자료가 제시하는 생존 전략은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심은 이럽니다. 좋은 시절은 끝났다. 우리가 지난 10년 넘게 너무나 당연하게 누렸던 거 있죠? 싼 이자로 돈 빌려서 쉽게 투자하던 시대. 그 시대가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료는 앞으로 이 고금리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게 higher for longer로 갈 거라고 여기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가 제시하는 생존 방정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특히 수익도 안 나는 금이나 은 같은 자산에 대한 막연한 믿음은 버리라고 하고요. 둘째, 현금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이런 하락장에서는 현금이 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셋째, 만약 투자를 한다면 정말 깐깐하게 옥석을 가리듯이 골라야 한다는 겁니다. 규제를 피한 틈새 부동산이라든지 저평가된 알짜 실적주 같은 것들 말이죠. 자,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그야말로 자산시장의 길고 혹독한 겨울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겨울을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당신의 생존 전략은 무엇입니까? 하고 말이죠.